행정심판법 시행 2018년 11월 1일 법률 제1 5025호 2017년 10월 31일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호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1항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2항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호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호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장 심판기관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1항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와 같다. 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 이하 심판 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1호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의 장 2호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3호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의 지위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2항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1호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의회 의장,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3항 다음 각 호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1호 시도 소속 행정청 2호 시도에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 의장, 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호 시도에 관할 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시군자치구를 말한다.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사항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1항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호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호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 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 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 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4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호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호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호 그 밖의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항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 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6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 행정심판위원회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 1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2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 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의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5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6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정보 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 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 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 을 심리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9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1항.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2항.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항. 제7조 제4항 및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항. 제7조 제4항 및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호.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호.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호.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호.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이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항,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5항,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6항,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7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8항, 사건의 심리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기 1항. 당사자의 심판 청구 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제17조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 그 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 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1호, 행정심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2호, 행정심판 피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3호,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 참가를 하는 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 청구인 적격 1항.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무효 등 확인 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항, 의무 이행 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 선정 대표자 1항.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항,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선정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항, 선정 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4항, 선정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항, 선정 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기 1항.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심판 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항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5항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6항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7항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8항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1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항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갖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항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5항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6항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1항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호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호 변호사. 4호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호 그 밖의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2항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8조 2 국선 대리인 1항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 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국선 대리인 신청 절차, 국선 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 대리인의 자격 보수 등
국선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 1항.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2항.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이루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심판참가 1항.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 정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심판 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받으면 참가 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6항.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 심판 참가의 요구 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 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참가인의 지위 1항.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항.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3항.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장. 행정심판 정구. 제23조 심판 정구서의 제출 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 정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 정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항.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 정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 정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심판 정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4항. 제27조에 따른 심판 정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 정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 정구서 등의 접수 처리 1항. 피청구인이 제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 정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 정구서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 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 정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정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 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3항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 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 청구서의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4항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호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2호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3호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제2항의 의무 이행 여부 5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6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 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 청구 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 취소 등 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 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이하 2조에서 직권 취소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항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 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 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원회의 심판 청구서 등의 접수 처리 1항 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 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 심판 청구의 기간 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부변기간으로 한다. 5항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6항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심판 청구의 방식 1항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항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 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호 피청구인과 위원회 3호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호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 6호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3항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4항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5항 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청구의 변경 1항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2항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 변경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 변경 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항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6항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7항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항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집행정지 1항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항 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항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항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은 심판 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 청구서 사본과 접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항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항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 임시처분 1항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임시 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3항 제1항에 따른 임시 처분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심리 제32조 보정 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항 청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5항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45조에 따른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주장의 보충 1항 당사자는 심판 청구서 보정서 답변서 참가 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 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 서면의 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 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 증거 서류 등의 제출 1항 당사자는 심판 청구서 보정서 답변서 참가 신청서 보충 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증거 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 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1항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4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는 심판 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증거조사 1항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호 당사자나 관계인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하는 방법 2호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 장부 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하는 방법 3호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 물건 등을 조사 검증하는 방법 2항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항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38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항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2항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3항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4항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야 간이 통지 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 직권심리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제40조 심리의 방식이랑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항 제2항의 통지는 간이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심판 청구 등의 취하 1항 청구인은 심판 청구에 대하여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항 참가인은 심판 청구에 대하여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4항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항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장 재결 제43조 재결의 구분 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3항 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4항 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항 위원회는 의무 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3조 2 조정 1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 청구된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항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4항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 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사정재결 1항
위원회는 심판 정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정부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3항 제1항과 제2항은 무효 등 확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결 기간 1항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 재결의 방식 1항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사건 번호와 사건명 2호 당사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호 주문 4호 청구의 취지 5호 이유 6호 재결한 날짜 3항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재결의 범위 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2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1항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2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항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항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1항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항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항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4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5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6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1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2위원회 간접 강제 1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 제4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항,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보는 제4항에 따른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부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6항, 간접 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 신청,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해소 및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해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질에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52조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청구 등 1항.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 운영하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와 같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3항,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4항,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 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5항, 전자정보 처리 조직의 지정 내용,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심판 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전자서명 등 1항. 위원회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그 밖의 인증 이하 2조에서 전자서명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 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3항, 전자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1항.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 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 처리 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항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5항 서면으로 심판 청구 또는 심판 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 처리 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 제53조 및 2조를 준용한다. 6항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3조 및 2조를 준용한다. 7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5조 증거 서류 등의 반환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 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 자료의 원본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6조 주소 등 송달 장소 변경의 신고 의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 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의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호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판 청구 절차 및 심판 청구 기간 2항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호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위원회 및 심판 청구 기간. 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1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 재결할 때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고, 시조리의 규칙 등을 말한다. 이와 같다. 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 조사지도 등 1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호 위원회 운영 실태 2호 재결 이행 상황 3호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2항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 정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 사망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항 제6조제 사망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